자, 이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긴장 못지않게 지금 상황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목이 굉장히 집중을 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 걱정이 되죠. 그리고 의원들도 말을 막 하고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수처가 즉각 소환이라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국민의힘에서 TK와 수도권의 그 전략이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양분되는 현상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 자기 비대위원 2명을 비례 후보로 넣고 수도권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이종섭 장관의 귀국을 주장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영등포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 그다음에 나경원, 동작을, 분당의 안철수, 마포의 함은경, 전부 보세요. 수도권 후보자들이 예. 한동훈 귀국해서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TK 의원들은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공수처가 잘못한 거죠. 아, 완전히 당내가 예. 핵분열하듯이 이게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양분되고 더 나아가서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의견도 국민의힘이 짜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칼 발언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TK와 수도권이라는 전혀 이질적 정치 환경에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정반대의 시각이 충돌하는 양상이고 네. 그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2라운드 파동으로 2월에 이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부분은 2월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선거 22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야권이 이종섭, 황상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그 사이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여론이 2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지지도가. 야. 요거 구체적인 예. 수치 이야기하면 다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예. 뭐 이렇게만 하는데 2자릿수 떨어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그만은 못하지만 꽤 많이 올랐다. 아니 이걸 눈뜨고 보는 수도권 후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한 방에 한 20-30명 당선권에서 멀어지게 생긴 거예요. 예. 예. 아무리 짙게 잡아도 서울하고 경기 합하면은 약 한 30명 가까이가 지금 낙선할지 모른다. 이 공포심에 젖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도 격전지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파동에 대한 공포심이랄까? 이 우려가 얼마나 지금 이 국민의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가? 이 부분은 뭐 가히 우리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윤핵관들 뭐 또 대통령 에어싸는 사람 대부분 TK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오히려 도예찬 변호사 공천 탈락이 더 공천 박탈이 더 민심의 영향이 크다고 보지 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저는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총선 이후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거기에다 비대위 후보 발표까지 이게 겹쳐지는 지금이 어떤 갈등의 어떤 그 폭과 그 깊이가 매우 클 것이다. 이건 지금 선거 전까지 또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인다. 그렇죠. 예. 예,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변호사님도 모셔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1일에 박정훈 전 대령 재판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재판에서 김 사령관이 그 사건 당시에 그러니까 8월 1일 날 썼다가 지운 메모가 굉장히 공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 있냐면 별이 막 있고요. 그리고 당부장 표시가 있으면서 장관님 땡땡 제가 책임지고 넘기겠다. 고 명확히 적혀 있고요. 그 뒤에 파란색으로 내일 이렇게 쓰고 파란색으로 지운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근데 저 부분은 네. 다들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장관님이라고 돼 있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건의했거든요. 아, 박정훈 예. 대령이. 네. 그러니까 책임지고 넘기겠다고 한 거는 그 이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건 이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대체로 우리 뭐 변호사나 전문가들 얘기인데 이거는 장관의 워딩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워딩이다. 그러면 왜 저걸 썼느냐? 그 위에 뭐 법무관리관 얘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장관과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계속 외압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버티자고 나름대로 해병대 내에서 회의를 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저 어느 사이에 그냥 뭐 막 sak선을 거서 지어버린 건데 이건 뭐 나중에 뭐 컬러링 그거 뭐 이렇게 뭐 감식해 보니까 고스란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벌어진 그 무수한 흔적, 이 조각. 처음에 대통령실은 대충 은폐할 수 있다고 봤고 군 검찰이 뭉개버렸는데 예. 이게 부스러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맞춰보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세웠던 가설, 대통령의 직접 압력으로부터 시작됐다는데 다 이게 레고가 딱딱 들어맞는 게. 그러니까 요 아직 빈대가 몇 군데 있지 꽤 많이 채워진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사령관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운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내 생각을 쓴 건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옮긴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JTBC가 이 지워진 그 메모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 김계환 사령관이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부 장관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흐름을 입수해서 비교를 했더니 그 좋은 보도였죠. 메모 흐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을 보낸 것을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군사부 장관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문자 드리고 장관님과 통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첩 시기는 장관님 귀국 후 지침받고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뭐 내일 10시에 경찰청 이첩하기로 되어 있어. 기자들 예의주시 중으로 추측성 기사, 외압, 수사미진 등 뭐 보도 예상. 그러니까 이게 요때 이 사람의 생각의 흐름, 요때 이것에 주목하고 있었고 이첩을 한 해 만에 뭐 장관님 어쩌고라는 것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이라고 해서 유족에게 설명, 추측성 기사, 적은 이 수첩과 텔레그램 그 정도 시간에 이 고정대 때의 텔레그램하고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그 메모에 나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누구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도 아마 본인이 지금 의원님 레이더로 분석하신 것처럼 장관님이고 이첩이고 이것은 이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 메모 내용이 고스란히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장관한테 전달이 된 건데 이때만 해도 해병대 사령관이 버틸 때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편을 들면서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마 8월 1일 날 작성 메모로 보여졌는데 이튿날 이첩이 됐는데 해병대 사령관은 박 대령한테 제가 한 거예요. 이첩해라.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수사단에 중령하고 해병대 사령관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정직하게 이첩했고 이러면서 수사관들 오히려 달래잖아요. 장관실에 외압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저기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마도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사령관이 내 지시를 박정훈이가 어긴 걸로 몰고 갈 거다. 이걸 알려줘 오히려 조사받아. 이때만 해도 버틸 때야. 해병대 사령관. 근데 지금 재판에 나온 김기환 사령관은 전혀 다른 김기환 사령관이죠. 저 흐름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질시키려고 진즉 그 작년 정기 군 인사에서 내보냈어야 될 사령관을 아직도 앉혀놓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벌써 인사순기가 지났어요. 이질시키려고 하는 거, 위증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위증교사, 거기에다가 공수처 수사방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게 뭐 완전히 지금 벌어지는 현행범들인데 이런 정도라 그러면 뭐 선거도 선거지만은 아마도 선거 직후부터 이게 아주 본물 터지듯 더 커질. 이게 선거 끝나고 진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 이런 어떤 그 외압에 비견되는 아주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매우 중요한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